추미애 장관에게 제압당한 윤석열 이야기, 이제 뒤쪽 이야기를 좀 더 한번 해볼 텐데요. 추미애 장관이 오늘 금요일 날 페이스북에 쓴 글 한번 보겠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어떤 장애물도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초지일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은 장관과 총장의 갈등으로 구도를 잡고 승부의 내기를 걸었으나 그것은 저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를 상대로 이기고 지는 것에 저를 걸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에 저의 소신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승부의 관점에서는 타협이 가능할 것입니다. 양비론으로 어물쩍 피해갈 수 있다면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바르게 돌려놓아야 하는 문제로 결코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언론이 아무리 몰아세워도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했던 만큼 법무부가 장관 몰래 독립수사기구를 제안할 리 없는 것입니다. 언론과 대검의 소설 쓰기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과 부정의 본질을 놓고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라 명명하거나 갈등의 봉합이라고 하는 것도 합당한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정과 정의에는 천이무봉이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수사하고 올바른 결론을 내므로써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런 점이 굉장히 저는 좋아요. 단호해. 좌고우면하지 않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게 법과 원칙을 세우는 데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쪽에서는 이랬다, 저쪽엔 저랬다가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정말 추미애 장관이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로구나 최근에 제가 깨달아요. 실제로는 윤석열과 추미애 대립으로 몰고 가지만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법무부 장관 역할을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검찰이 하라는 대로 요구만 다 들어주고 그냥 떠났던 장관들 많죠. 역대 가장 센 법무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께서 이틀 동안 절에 가셨잖아요. 저는 뭐냐면 법무부에 있었다면 엄청난 사람들이 장관실로 찾아왔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부터 해서 지인들 와서 장관님 그러시면 안 된다. 회유나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았을 보고 본인 스스로도 법조인으로서의 평생의 왕따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 절에 갔고 담배 끊어 이씨.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가지고 이틀 동안에 있던 것들이 모든 걸 다 자른 거잖아요. 장관이 없는 데보다 장관한테 이렇게 허락을 받고 했다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있었으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압력 있잖아요. 윤석열도 말했잖아요. 뭐라 말했냐면 전직의 검찰총장들과도 대화를 했다라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볼 때도 전체 보면 되게 이거 심각한 문제를 보거든요. 그 말할 때 힘을 다 가지고 왔다. 장관, 우리가 아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호하게 숨어 있으면서 한 거고 지금의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핵심이 뭐냐면 채널 A라는 게 끼어 있는 거예요. 채널 A가 뭡니까? 동아일보잖아요. 조중동과의 싸움인 것도 된 거고 지금에 있는 거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은요. 행동대할 뿐이에요.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검찰 세력들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이걸 밀어주는 형태고 그걸 지금 추미애 장관은 모든 자기 있는 지금까지 역량을 다 뽑아서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장관님 진짜 힘내십시오. 추미애 장관이 진짜로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할 때 여기까지는 입법 과정입니다. 입법 과정까지는 분명히 정치적인 문제고 대화 타협의 문제고 협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입법이 되고 법이 개정된 다음부터는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대로 말 그대로 정과 부의 문제일 뿐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일 뿐인 것이지 이것이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원칙을 딱 지키고 나가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지금 대척점에 있으면서도 전혀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원칙대로 밀고 나가기 때문인 건데 이게 여기서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윤석열이 일주일 동안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나올 때 아니면 윤석열이 이런저런 제안을 던질 때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렇게 갔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원칙대로 가는 사람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장관을 임명한 게 아닐까 예. 걱정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그 정과 부정의 본질을 놓고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라 명명하거나 갈등의 봉합이라고 하는 것도 합당한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정과 정의에는 천의무봉이어야 합니다. 이 천의무봉이 이제 하늘의 옷, 쉽게 표현하면 선녀들이 입는 옷인데 거기 무봉, 없을 무자에 이 바느질하다 할 때 봉지하다 할 때 봉자거든요. 바느질 땀자. 네. 땀. 예. 그러니까 선녀가 입은 옷에는 바느질 자국이 없다 이런 뜻이 있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논란거리로 만드는 게 합당하지가 않고 맞는 걸 맞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왜 딴소리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맞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지 뭐 거기다 타협이 어디 있어요. 윤석열이 절충안을 내놨지만 됐거든.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해.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상황도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사실상 장관의 지시를 듣지 않아 왔단 말이에요. 감히 검찰청장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건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이 무릎을 꿇었다고는 했는데 굉장히 비겁한 방식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검사장들 모아놓고 회의하고 검사장들의 의견을 사실은 이따가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검사장들의 의견을 약간 왜곡해가지고 마치 모든 검사장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한번 이야기를 했죠. 네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대검에서 나왔던 입장문 비슷한 걸 보니까 장관의 지위를 수용한다 이런 게 아니고 마지못해 들어주는 것 같은 쉽게 표현해서 갑자기 그 댓글 국정원 댓글 수사했던 그 이야기가 확 튀어나와요. 나 이거 보면서 굉장히 빠개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윤석열은 정권한테 탄압을 받았고 지금도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냐? 정말 비겁한 놈들이죠. 왜냐? 요거는 윤석열 자신과 측근의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댓글 사건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윤석열이 물러나게 됐던 부분 부당하게 배제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요. 윤석열이 지금 배제가 된 게 아니라 누가 배제가 된 거냐면 당시에 총장이 윤석열이라는 수사팀장을 배제시켰다면 이번에는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서울지검 수사팀을 지금 배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피해자였던 사람이 지금 가해자가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때 피해자고 지금도 피해자란 말을 합니까? 지금 본인이 가해자입니다. 본인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쉽게 표현해서 윤석열 마인드가 그렇다면서요. 지금 여권 핵심이 자기를 찍어 누르려고 한다. 그래서 한동훈과 채널A 사건에 대한 생각이 이건 내가 보기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되지도 않은 사건을 여권 핵심부가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막았다 이런 논리로 검사장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 수사에 누가 개입했습니까? 여권에서 누가 개입한 사람은 없어요. 개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이 잘 수사하던 걸 보고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과 측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 사건을 변제시키려고 하거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논리의 명분이 안 맞으니까 검사장을 모아놓고 이건 여권이 나 죽이기 하고 있는 거야. 그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야. 박근혜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피해자야. 이런 싸가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 검찰에서 대검에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와 같은 직무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것은 형성적 처분이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선 형성적 처분이라는 말 자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성이라는 건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형성됐다라고 형성적 처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별도의 그 다음에 조치가 없이 그 자체로서 바로 법적 구속력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니네 말대로 그게 우선요. 형성적 처분은 외부법 관계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내부의 행위를 형성적 처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대검의 법적인 저는 우선 수준이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당신들이 말한 대로 진짜로 형성적 처분이라면 그럼 이미 법적 효력은 발생한 거예요.
한 거면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나온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당신들 말대로 하면 형성적 처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왈가왈부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효력은 발생된 거고요. 윤석열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소용없는 상황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제가 당신들이 행정법적인 개념을 들고 들어왔으니까 제가 행정법적으로 당신들의 행동을 한번 얘기해 줄게요. 조건부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고 제안을 당신들이 던졌죠. 그거 아십니까? 내가 A라는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조건부 허가가 나오잖아요. 법적으로는 거부예요. 법적으로 거부입니다. 거부당한 거예요. 반려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자꾸 조건을 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건 항명입니다. 거부입니다. 법적으로 거부라고요. 그건 제한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안 쓰던 권한을 왜 썼겠냐고요. 이미 누적되어 있는 마일리지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페널티를 줘야 되면 참을 만큼 참은 상황이거든요. 여기 대놓고 막 법적으로 검찰청법과 뭐 또 다른 법들을 막 가져와 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항변을 했지만 결국에 물러선 이유가 뭐예요? 천의무봉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태클을 걸면서 뭔가 자기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겠다는 말을 쓰지를 못하고 쉽게 표현하면 나는 내가 하는 게 맞지만 장관이 그렇게 지시함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야라는 뉘앙스. 얼마나 비겁합니까? 사실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로 대표되는 그 정치 검찰들이 하는 얘기가 맞았다면요. 자기 스스로 사표 쓰고 나가면서 그거를 쉽게 표현해서 항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여론화되고 정권이 나를 찍어 누리려고 한다가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상한 대로 직은 유지하고 싶고 눌러 앉기는 해야 되겠는데 비겁하게 자기 부하들 검사장 모아놓고 그 검사장들이 전부 다 그런 것도 아닌 이야기를 끌어와 가지고 검사장들을 방패 삼아서 자기 직을 유지해 버리는 그런 것 같은 느낌. 내가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은 직을 유지해야만 되는 정말 너무나 간절한 뭔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지금. 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기시감이 들었는데 사실 KBS에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너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걔는 훌륭하다라고. 거기에 보면 이제 입질을 하는 그 반려견들이 있어요. 그러면 강영욱 훈련사가 가서 훈련을 시켜주잖아요. 그럴 때 그 개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또 짖어요. 엄청. 경계를 하면서 그러다가 보호자가 옆에 있을 때는 막 그러다가 보호자가 갑자기 강영욱이 보호자들 방 안으로 가시라고 안 보이는 곳으로 가시라고 하면 또 여기서 꼬리를 내려요 살짝. 그게 저는 이게 검사장 회의 때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영욱 훈련사가 제대로 훈련을 시키면 그때는 깨갱하면서 이제 계속 발악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그 훈련의 모습대로 나아가거든요. 이 모습이 너무 그것과 닮아 있더라고요. 저는 쉽게 보면. 그러니까 그 검사장 회의에서 한 것들 보면 윤석열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실수한 게 뭐냐면 이성균 서울지검장을 배제시켰잖아요. 오지 않아도 된 거에 대해서 남들이 볼 때는 이성윤한테 줄을 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어차피 서울고검장은 자기 편이지만 서울지검장은 자기 편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사장 회의 이렇게 판이 굴러가고 있고 우리가 그 분위기를 보면 아실 거예요. 이제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저는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장들 회의에서 이제 보도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대검의 입장문이라고 하는 게 검사장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사실상 부당한 지위에 가깝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취재 기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내부적으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더 이상 검찰을 용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검사장 의견이 꽤나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은 검사장 회의를 어떤 용도로 써먹었느냐? 자기를 지켜주라고 하는 그렇죠. 그 어떤 모양새. 그러니까 검사장들이 다 동의해가지고 이번 윤석열 총장을 지킵시다. 추미애 장관이 너무한 거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려고 했고 그걸 조작을 했지만 실제로는 검사장 회의에서는 총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측근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해버리면 검찰 다 망가진다. 이런 이야기가 더 심하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건 다수의 의견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었는데 우선은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로 이 검사장 회의라는 게 공식적인 기구가 맞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회의록 공개하시죠. 몇 명이 어떤 의견을 냈고 몇 명 중에 몇 명이 어떤 의견이었는지 회의록을 공개하시라고요. 모든 거 다 숨겨놓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었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근데 분명히 회의록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장 회의라는 것 자체가 이게 불법 기구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기구를 모아서 지금 위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좋아, 그러면 검사장 회의라고 하게 되면 검사장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검사장이라는 것은요, 지검장하고 고검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검장하고 고검장이 아닌 사람들이 다 섞여 있던데요? 그럼 이건 검사장 회의도 아닙니다. 그럼 검사장들이 온 것도 아닌 이상한 회의를, 반상회보다 못한 회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회의록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자기들만 알고 있는 얘기를 가지고 추미애 장관의 비판적인 입장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요. 당신들이 이렇게 법이라는 거를 개똥만도 못하게 생각을 하고 법이라는 법은 다 어기면서 불법적으로 자꾸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당신들이 이런 불법적인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누구의 위법 행위를 단죄하는 검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그래야 우리에게도 당신들이 뭐 기소를 하든 말든 우리가 수긍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해원 검사도 그런 말 했어요. 이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친목 단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기레기들한테는 언론 기사거리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냥 기사로 나갈 때는 와, 전국에 있는 검사장들이 진짜 이렇게 추미애 장관을 잘못하고 있다. 윤석열이 불쌍하다. 윤석열이 너무 그 힘이 힘겨워한다는 프레임을 해서 역으로 계속 우리 추미애 장관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잘못 뽑았다. 라는 걸로 프레임을 씌워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뇌피셜이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용도로 쓰려고 추미애 장관을 발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속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한쪽은 개혁을 당해야 되고 한쪽은 개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썼다는 이유가 문 대통령 속마음에서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서로 잘해주길 바래. 그 마음도 있다고 봐. 그러니까 추미애 정도의 센 사람을 앉혀놓으면 윤석열이 잘 협조할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봐. 다만 윤석열이 자기 스타일대로 뭔가 좀 항명 비슷하게 할 때 박상기 장관 같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요것 봐라 올라타려고 하네 하고 찍어 누르는 것도 기대했다고 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이유는 그런 거지, 추미애 장관을 잘못 발탁한 게 아니라 그런 용도로 추미애 장관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어마어마한 착각인 것 같고. 자, 어쨌건 지금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윤석열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 조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이 고품격 이간질 뭐냐면,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만 있겠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가짜나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거 잘못되고 있는 건데, 사실 그거 있잖아. 너 때문에 공수처 만들어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지금 심지어 15년 만에 장관 그 지위를 수용 당하면서도 그만두지 않는 찌질함. 반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 거예요. 왜? 인사권 때문에 그렇지.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상의 검찰총장한테 검찰총장이 부리던 법에는 없는 인사권을 지금 장관이 사실상 쓰고 있는 거고, 그걸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고, 이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한테 잘 보여봐야 정치검사를 한 5명밖에 더 쓰겠습니까?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 2개월은 비슷하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윤석열 밑에 줄 서가지고, 윤석열 임기 1년 남았습니다. 줄 서가지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저는 그거 없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검찰에는 정의로운 검사도 있겠죠. 근데 그건 극소수라고 보고 자기 이익에 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관점에서는 윤석열은 지금부터는 진짜 식물의 상태에 돌입한 거죠.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이 서울지검장이었을 때 자기 수하에 있었던 검사들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하에 있었던 검사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수사팀이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전문수사 자문단이라니 특임검사라거니 아니면 특별 본부라거나 이런 걸 만들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요, 같은 검찰 조직 내에 있는 자기 검사들요, 소속 검사들을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검사 동일체가 깨지고 윤석열 옆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은요, 결국 검찰에 스크래치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럼 네가 얘기했던 조직이 검찰 조직이었을 거 아니겠어? 근데 검찰 조직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게 너라는 거야. 조직에 충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 말도 거짓말이고 법과 원칙은 이미 깨진 지 오래고 수사권 가지고 협박하면 조폭이라고 했는데 결국 조폭이었던 거예요. 네, 하는 짓이 조폭이죠. 아니 그 전문가가 얼마나 없냐면 예전에 그 이명박 때 있잖아요. 형제들 수사할 것을 이명박이 타치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좋았다고 말했잖아요. 그랬었지, 맞아요. 예, 근데 지나가는 걔가 봐도 뭐냐면 꼬리 자르기잖아요. 그 형제들이 다 덤뚱이서 이명박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실세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 때는 그렇게 해서 관여 안 해서 좋았다고 하는 게 정부적 감각이 진짜 마이너스 100점 같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 지금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 꼭 있을 필요는 없으나 일을 하려면 차라리 AI처럼 하든가 비밀의 숲에 나오는 그 황시목 검사처럼 그 설정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한테는 감정이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감정이 없다는 것이 일종의 공평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 상태에 오죽했으면 그런 드라마가 나왔겠냐고요. 그 3년 전 지금 그렇죠. 비밀의 숲 속편 나온다면서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은 지금 뭐랄까 너무 왜곡돼 있는 사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가끔씩 드렸던 말인데 기존의 검찰총장들이 무슨 이슈에 부딪혀가지고 중간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때는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그만둬요. 쉽게 표현하면 참모들이 검찰총장한테 총장님 여기서 그만두셔야 검찰이 더 이상 해부되지 않습니다. 해체되지 않습니다. 검찰의 이익을 뺏기지 않습니다라는 충동질을 하면서 대단히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나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어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는 윤석열 그만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죠. 그게 더 되게 웃겨요. 어떻게 보면. 근데 괘씸한 거는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공식 입장이라고 내는 걸 보면서 아, 이놈들이 본격적으로 여론전하는구나.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나온 입장문이라는 걸 보고 국정원 댓글 사건? 그러면서 윤석열하고 최동욱 총장이 그걸 계기로 막 탄압받았던 그 사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런 워딩이 공식 문서에 나오면은 기레기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키워드가 돼버리잖아. 언론 플레이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정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무릎은 꿇었대. 나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이렇게 싸가지 없는 검찰총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공무원 따위가. 그 얘네가 계속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상당히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지금 딱 보시다시피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던져버리게 되면 한 번 보면 그럴듯한데 두 번 보면 아니에요. 한 번 보면 윤석열이 탄압받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걸 두 번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 딱 한 번만 해야 돼. 근데 이걸 두 번 써버리게 되면은 다시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닌 걸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예. 결국은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얘네들 지금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검사든 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든지 간에 공무원이란 사람들은요 불편부당해야 돼요. 불편부당하다는 게 어느 쪽을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이라는 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 공무원들은요 법적으로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관은 그냥 우리의 팔다리 같은 거예요. 우리 신체 조직에 신체 기관이 있듯이 행정 조직에 그냥 행정 기관들이 있는 거고 얘네들은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사람의 감정을 개입시키고 사익을 이해관계를 개입시키면 안 되는데 지금 윤석열은 모든 문제에 감정을 개입시키고 이해관계를 개입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치. 보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단순하게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그냥 공무원이길 바라요. 네. 권력이 아니고. 거기까지 이제 나가는 건데 어쨌건 저는 윤석열이 이번에 사퇴하지 않고 눌러 앉는 거 보면서 아 검찰 망했구나. 실제로 생각해봐요. 식물총장이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가장 개혁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검찰이 개혁을 안 당하려고 하면 이 상황에서는 스스로가 윤석열이 물러남으로써 검찰 조직을 더 이상 힘을 잃지 않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을 해야겠죠.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어쨌건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